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김초엽 작가의 중단편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7편의 짧은 소설은 모두 SF 공상과학 장르입니다. 등장하는 용어나 배경은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낯익고 어쩐지 애틋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책에 실린 7편의 단편 중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소개합니다. 우주정거장에 젊은 남자와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티켓 하나를 품에 고이 간직하고 하염없이 앉아 있는 노인의 이름은 안나. 정거장 운영업체 직원인 젊은 남자는 안나에게 말을 붙입니다. 어디로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왜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안나는 순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냉동 수면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신기술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기도 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남편과 아들은 멀고 먼 개척 행성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진행하고 있던 연구를 마치는 대로 안나 역시 곧장 뒤따라갈 예정이었죠. 예정보다 좀 길어진 연구를 드디어 마치고 대대적인 컨퍼런스를 하루 앞두고 있던 그 전날 밤, 안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다급했어. 다급한 목소리로 슬렌포니아행 우주선은 내일이 마지막 출항이라고 하더군. 학회 일정이 있는 건 알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다고. 남자는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말도 안 돼요. 어째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운항이 중지된 겁니까? 보통 개척 행성들은 연방법에 따라 지구와 오랜 교류를 유지할 텐데요. 자네는 먼 우주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나 보군.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입을 다물었다. 먼 우주란 말일세. 안나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아까 웜홀 통로가 발견되면서 우주 개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던가 하셨죠. 기술의 전환은 생각보다도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웜홀 통로를 이용하는 항법은 기존의 워프 항법보다 장점이 아주 많았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이었지. 워프 항법은 우주선 주위에 일시적이고 또 국지적인 공간 왜곡 거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으니 에너지 소모도 엄청났고 이동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웜홀은 그냥 존재하는 통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돈으로 워프를 이용했을 때는 고작 해야 한 군데의 우주선을 보낼 수 있었다면 웜홀 통로를 이용하면 5군데도 넘게 보낼 수 있었다네. 그녀의 말대로였다. 남자가 아는 바로도 이제 워프 항법을 이용해서 운항하는 우주선은 없었다. 한때는 희귀 광물의 산지로 각광받고 좋은 환경 조건으로 지구인의 이주가 장려됐던 슬렌포니아. 그러나 그곳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획기적인 우주여행 노선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웜홀이라 불리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한순간에 더 이상 오갈 수 없는 멀고 먼 우주, 독자 생존해야 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맙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세상의 변화를 몰랐던 안나는 결국 가족에게 갈 수 있는 최후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맙니다. 취재를 하겠다고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가로막혀 허무하게도 말이죠. 나처럼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네. 사정상 제때 떠나지 못한 사람들,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이지. 우주 연방은 우리를 외면했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척 행성에서 먼 우주로 급격하게 밀려난 행성들은 수십 개가 넘는데 그 수십 개의 행성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내기에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우스운 일이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방식만을 사용했던 것이 연방 아닌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같이 올려다보았다. 정거장 로비의 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우주 정거장. 한 민간단체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어. 그런데 승무원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네. 예전 같았다면 썩 괜찮은 보수를 받고 지구와 행성을 오가는 긴 출장을 떠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미 그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있는 상황에 누가 그 시간을 들여가며 갔다 오려고 하겠는가. 냉동 수면 기술이 막 완성되었다지만 그들에게도 시간을 발맞춰서 함께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었을 테니. 출항하는 우주선이 없었겠군요. 그랬지.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아주 드물게 먼 우주로 떠나려는 사람들을 싣고 우주선이 출발했다네. 바로 이 정거장에서 말일세. 안나가 정거장 바닥을 슬쩍 손짓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으니 이제 내 순서가 돌아올 때도 되었지. 미련하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일뿐이네. 하지만 안나 씨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말인가? 안나는 정중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이미 100년 전에 폐쇄되었어요.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남자는 오랫동안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말을 내뱉었다. 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거나 혹은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을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안나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에 안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우주정거장에서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먼 우주로 여행 갈 날만을 기다리는 안나. 나이는 170살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개발한 냉동 수면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수명을 연장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온 것일 테죠. 젊은 남자의 임무는 그런 안나를 설득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 방해물 혹은 쓰레기로 전락한 우주정거장을 해체하고 폐기물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파견 직원이 다녀갔지만 그녀와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그녀는 굳게 잠가놓았던 빗장을 열고 직원을 만난 것일까요? 이 소설의 결말에서 과연 안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때 저는 소설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허구의 세계를 다룬 소설보다 실제의 세계를 다룬 사회과학, 인문학이 그리고 현실이 훨씬 더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이내믹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재미있는 지옥이라 불리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삶,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화제,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사람들에 붙들려서 소설을 슬쩍 밀어놓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소설이 늘 거기서 거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고 그분들의 신작을 손꼽아 기다렸으며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작품을 읽어보며 행복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의 확장성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새로운 작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소설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미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떠났다 돌아온 한국 소설의 세계, 놀랍게 빛나는 작가와 작품들, 덜어는 낯설고 덜어는 낯익은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몹시 반가웠고 기꺼이, 즐거이
다시 탐독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저라는 독자를 흥분시키는 작품 세계들은 유독 젊은 여성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새로움과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초엽 작가가 단연 돋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문단에서 드물게 SF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김초엽 작가, 과학도였더군요. 과학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 관계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첨단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유명하고 유능한 과학자 안나는 다시 만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후회해봤자 이제 아무 소용없는 과거. 오래전 어느 날의 기억을 생생히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말입니다. 신랏 같은 희망으로 낡은 우주 정거장을 점거한 채 폐쇄에 저항하는 그녀의 부질없는 소망은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남편 곁에 묻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또 다른 신기술을 불러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낡은 기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 안나처럼 외로움과 소외의 운명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보내지 마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를 떠올렸습니다. SF의 기본이 되는 손에 잡힐 듯한 실체와 그를 만들어내는 원리라는 측면에서 뛰어난 소설을 쓴 작가죠. 언젠가 김초엽 작가가 가즈오 이시구로만큼이나 아니 그를 뛰어넘어서 더욱 단단하고 밀도 있는 SF 소설을 발표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아쉬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단편 소설 여러 편을 모아놓은 소설주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진전되는가 싶을 때 끝난다는 점이었어요. 더 읽고 싶다는 욕심, 바람이 저절로 생긴다거나 할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중 몇 편은 좀 더 발전시켜서 호흡이 긴 장편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3년생인 김초엽 작가는 벌써 여러 번의 굵직한 수상 경험이 있더라고요. 수상작으로 선정한 심사위원들 대부분 이런 의견을 남기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작가의 오늘을 보며 내일의 작품이 무척 기대됩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 SF 시리즈가 도입되기도 하고 우리 영화에도 SF 대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의 신작 승리호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죠. 20세기 말 21세기 초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SF 대작이 나왔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관객들이 우리 배우들이 나오는 SF 영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장선우 감독의 독특한 세계관이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설도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우주로 상상의 세계로 공상과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 길로 가는 초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해도 말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사람은 달라지지만 계속 나오는 건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은 분명히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